안녕하십니까. 검찰 소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최근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 성립 요건, 특히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적 해석에 중요한 쟁점을 제시합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 특례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과 형사 책임에 대해서 법리에 근거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원칙과 예인데요. 자,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 및 보험 가입 특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운전자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돕고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몇 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예외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위와 같은 특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 운전 등 총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는 해당 행위들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자,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보도 침범, 계문 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자, 형사 책임의 핵심 요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중과실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상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 즉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인데요. 판례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었을 때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속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안에서 법원은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법규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과속운전과 사고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예측 불가능한 시점과 방법으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운전자의 과속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속 운전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나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등 법규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차량의 제동 거리,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교통공단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속행위가 피해자의 발견 시점이나 충돌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관건이며, 법규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법규 위반의 엄격한 해석인데요. 12대 중과실 항목은 법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별도 안전 표시가 없다면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운전자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명확히 부합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의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으므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과실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법리적인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의견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